대표님, 네. 그 설날 특집으로 그 대표님 개인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저에 대한 질문입니까? 예, 예. 네. 그 베테랑 의사하고 결혼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항상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느 한 가지가 좀 덜 되고 해도 한 가지 쪽에서 괜찮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을 건축을 하고 건축 쪽 일을 하면서도 어떤 다른 가게 같은 것도 제가 하나 운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어느 때 어느 가게를 하던 게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다른 뭔가 새로운 쪽을 할 게 없나 한번 이래저래 알아보는 도중에 베테랑 모셔서? 아니요, 그냥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도중에 이게 베트남 결혼이라는 어떤 문구를 제가 봤어요. 그 당시가 이제 2004년 전쯤 됐을 거예요. 2004년도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재미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에 이 결혼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어떤 회사가 밑에 여러 개의 지사를 두고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결혼을 지키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결혼업체도 이제 가서 알아보고 이제 이러면서 그 우연찮게 이제 베트남의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만나서 이제 그분하고 이래저래 알아보고 하면서 첫 결혼을 제가 어떻게 이제 한 명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좀 어떤 관심 분야가 제가 있으면요, 굉장히 그걸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도 제가 베트남에 들어와서 이 결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보면서 알아보고 그걸 거의 한 1년, 2년 가까이를 했어요. 근데 하는데. 2004년도부터? 예. 근데 첫 1년 동안 제가 결혼을 딱 한 명을 시켰어요. 한 명 딱 시키고 나서부터 어떤 손님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알아보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그러다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떤 지병이 있어갖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 루트를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에이전시와 내가 거래를 하면은 이게 에이전시나 어떤 그런 쪽에서 끌려가는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통역을 또 제가 준비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년이 지나면서 손님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고 하면서 직접 내가 데리고 와서 직접 여기서 일을 이제 맞선도 보고 결혼도 진행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그냥 직원을 두고 하는 체계로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이제 하다가 지금 저의 이제 현재 와이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좀 알고는 지냈던 사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서로 이제 남녀지간을 만나는 사이가 되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또 이 일을 더 알아보고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정착이 되었어요. 그 와이프가 통역도 하고 와이프가 신부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 베트남 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호치민에서 오래 이제 살았고 이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몇 년 공부를 하고 해놓으니까 한국말도 다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부들 이렇게 관리 신부들 공부 가르치던 거 이런 부분에서 참 와이프가 딱 맡아주니까 저로서는 그때부터 이제 이 결혼이 본격적으로 기반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이 사실 한 4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직접 하면서 베트남 현지에도 직접 이제 일을 하는 이제 회사로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한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제 21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데, 그동안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좋은 점, 안 좋은 점 많았잖아요. 만나 보니까 대신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처음부터 어렵더라도 베트남 현지에 내가 뛰어들어서 처음에는 돈도 많이 까먹었죠. 뭐 1년 동안 손님도 없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기반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와이프도, 사실 저희 와이프도 이 신부들 생활을 몰랐어요. 베트남 지방에서 어떻게 살아오는 이런 걸 모르고, 우리 와이프도 처음에 신부들 집에 놀러 가서 깜짝깜짝 놀래고 막 자기들이 지방이 이런 줄 몰랐는 거예요. 이 호치민에서 생활만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베트남 지방 신부들이 사는, 그 당시에 사는 가족들이라든지,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된 거죠,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배우 단계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 어떤 신부들을 하는 게 한국 가서 잘 산다. 이제 또 실제로 이런 걸 많이 공부하다 보니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안 좋았던 점? 사실요, 한 번씩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지키다 보니까 신부들이 전혀 엉뚱한 신부들도 가끔 나오잖아요. 완전히 뭐 돈 때문에 신랑한테 돈 막 하는 신부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야, 진짜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회의도 많이 느껴요. 신랑도 어떤가요? 신랑분도 있죠. 사실 전혀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인 거야. 그 상담하고 할 때는 아, 참 좋은 분이네 하고 결혼을 시켜놓고 보면은 굉장히 여성한테 가부장적인 사람 있잖아요. 저도 좀 사실 가부장적인 면이 많은데, 가부장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부들한테 대하는 게 보면은 조금 명령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여성들은 싫어하거든요. 응?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독재야 그러거든요, 저보고. 응? 근데 이제 이게 저하고 결혼 생활을 벌써 이제 17년 차 정도 접어들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 적응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아주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부들이 이제 많이 자기 신랑에 대해서 답답한 거죠. 뭐든지 명령, 신랑이 원하는 대로, 신랑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금 그 신부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신부를 만나버리면은 결혼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신랑분들도 좀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머지 거의 90% 이상 신랑들은 신부들을 아끼고 이해도 많이 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잘 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진짜 왜 행복감을 느낄 때는 신랑분이나 신부들이나 한국 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왜 고맙다는 문자가 오거나 이럴 때,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 이 맛에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진짜 그게 행복해요. 이제 애기 낳고 막 애기 사진 보내주고, 애기 돌인데 사장님 한 번 시간 되면 오십시오 이러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행복한 걸 느끼는 거죠. 21년 동안 하셨으면 몇 쌍이나 했을까요? 솔직히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지만은 거의 한 1000쌍 가까이는 안 될까 싶은데요. 그 중에 댓글을 써있던데 그 중에 몇 쌍이나 이혼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근데 제가 모르는, 이제 몇 년 살다가 예를 들어서 서로 이혼을 한다, 깨졌다. 그건 저한테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초반기 1년 안에 서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거나 연락이 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한국 가서 1년 안에 이혼을 하거나,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분들, 제가 연락받은 분이 4쌍, 한 6쌍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의 각오 한번 해주시죠. 저는 항상 신랑분들이나 신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장님 대 손님 입장보다도 그냥 내 가족 결혼시킨다. 항상 그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좋은 신랑, 좋은 신부 서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제가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